지금부터 모드경영 ER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드경영 ERP는 전자조립 및 기계가공 업종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제조업종이면서 10인에서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영업관리, 구매자재관리, 재고관리, BOM 관리, MRP, 생산관리, 외주관리, 생산원가계산, 회계관리 등을 통합 모듈을 지원하지만 쉽고 편리하며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모드경영 ERP 제조형에서는 생산원가 계산에 중요한 비중을 두었으며 외주 재고관리, 내부 생산 재고관리, 창고 재고관리뿐만 아닌 생산 공정별, 창고별 재고자산 평가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모드경영 메뉴 구성은 기본적으로 운영관리, 회계관리, 견적 주문 판매관리, 경영정보관리, 자재관리, MRP, 재고관리, 엑셀, 생산외주관리, 발주 구매관리, 브루베어, 수금결제관리, 세금계산서관리, 생산원가계산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경영 ERP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드경영 ERP에서 물품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우깡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좌측은 제품에 대한 정보고요. 우측은 제품 이미지를 3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판매 단가를 미리 등록을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 문서는 제품하고 관련된 문서들을 첨부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더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특별히 공급되는 품번이나 품명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 메뉴고요. 구매 정보는 제품을 구매하는 주 거래처를 기록할 수가 있고 제품에 대한 매입 단가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BOM 관리로 가셔서 보시면은 농심 새우깡을 만드는데 소요된 자재가 먼저 새우깡 과자를 만들고 새우깡 봉투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BOM 정정계를 보시면은 농심 새우깡을 만드는데 이런 자재가 소요가 되고 맨 마지막에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요자재 집계는 이 농심 새우깡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순수한 원재료들만 구해서 표시를 해드리고요. 이에 따른 소요량, 표준원가, 제조금액을 합산해서 토탈 제조금액 345원이 제조당 1개 생산하는데 제조단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5개를 생산을 하는데 소요된 자재 단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심새우깡을 한번 주문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사원이 주문서를 통해서 농심새우깡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지를 입력을 하시고 제품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5,000개를 주문을 받으면은 이에 따른 판매 단가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이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의뢰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 의뢰서를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생산팀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작업 의뢰서 관리에 생산 의뢰서에서 작성된 생산 의뢰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생산 의뢰서 확정을 해주시고 다시 생산계획 등록 메뉴로 가셔서 생산 의뢰 마감을 해주시게 되면은 생산할 생산계획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등록이 되고 이거를 바로 작업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지시서를 내리시면은 작업 지시 칸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고 이제 이 제품에 만드는데 소요되는 자재 소요량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계획에 데이터가 등록이 되면 자재 소요량 산출에서
아직 산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소유자재 리스트가 나오고 현재고, 입고 예정량, 기발주 계획량, 기출고 예정량을 통해서 실제로 발주할 발주 계획 수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청구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이 자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발주 계획서를 작성을 하겠죠. 발주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은 이 발주 계획서에서 다시 발주할 업체를 일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발주 단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발주 단가 기록이 되고, 발주서 작성 탭에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발주서가 작성이 됩니다. 작성된 발주서는 구매자재 쪽에 가셔서 발주서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면은 작성된 발주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재료가 입고가 되는 경우 입고 처리 버튼 클릭을 하셔서 입고를 잡아주시면은 창고에 재고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고에 이미 원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생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은 생산관리 가셔가지고 지시서 메뉴로 가셔서 조회를 누르시면은 아까 생산자재 소요량 산출에서 생산계획 등록에서 작업지 작성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생산 현장으로, 창고에서 생산 현장으로 자재를 투입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자재 관리에서 청구 확장 메뉴로 가셔서 이전에 생산 소요량을 통해서 청구서 작성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고 확장 처리를 누르셔서, 이 메뉴는 창고에서 생산 현장으로 투입되는 과정입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전량 투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량 투입 시켜주시면은 창고에서 공정으로 재고가 이동된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쪽 생산 지시 내리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산 활동을 하겠죠. 생산 지시를 내리기 전에 미리 작업 지시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생산 현장에다가 주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생산 활동이 다 완성이 되면은 생산 실적 버튼을 통해서 처리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은 생산 실적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농심새우깡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자재를 일괄적으로 BOM에서 자동으로 털리게 됩니다. 생산 실적 메뉴로 오셔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농심새우깡 5,000개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재 등록 탭을 클릭을 하셔서 소요된 자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된 경우 사용 수량을 수정하셔도 되는데 BOM 적용만 다시 눌러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이 완료가 됐고, 현장에서 다시 창고로 이동을 해야만 고객에게 납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창고 입고 처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입고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 고객에게 납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등록에 등록했던 농심새우깡을 출고 처리하기 전에 먼저 현재 고야량을 통해서 5,000개 재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출고 처리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넘기고 세금계산서 끊고 돈이 들어온 경우 수금 처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업무가 종결이 되겠죠. 일은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지만 오늘 PT 시간에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하는 과정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제조 비용이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원가 계산 메뉴로 가셔서 자재 입고 단가 계산 버튼 가셔서 이쪽에서 출고 단가 적용을 클릭을 하셔서 추정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재 단가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재
자재 단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 직접 재료비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재료비 계산을 통해서 이제 재료비 집계를 해주시면은 재료비가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생선 5,000개를 생산하는데 이 정도 재료비가 들었고, 끝으로 가시면은 이제 토탈 외주 가공을 하는 경우 외주 가공비하고 합쳐서 토탈 그 제조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간접 제조비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접 제조비 메뉴로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제가 그냥 제조 간접비 항목을 운반비로 하겠습니다. 운반비 50만원 50만원을 등록을 해주시고, 제조 간접비 탭에서 제조 간접비 배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제품을 하나만 생산했기 때문에 배부율이 100%인데요. 여러 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재료비를 기준으로 자동 배부해서 토탈 제조 원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별 원가 현황을 가시면은 이 제품에 대한 개당 원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45원이라고 보이죠. 이제 생산 원가 계산을 생산 입고보다 나중에 했기 때문에 생산 입고 원가 반영을 해주셔야지만 창고에 있는 영단가인 제품 단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원가 적용해서 재료비하고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통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고 단가 반영이 돼서 창고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 원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립 BOM을 구성할 수 없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공 관리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공을 하기 전에 가공품 작업 경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가공품 같은 경우는 뭐 철봉 같은 경우 주물, 가공, 도장 작업을 한다. 이렇게 가공 작업 경로를 설정을 하시고 가공 작업 지시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봉을 한 10개만 생산해보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게 실적이 잡혔다 그럼 처리를 눌러주시고 다시 실적 메뉴로 오셔서 조회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실적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작업 지시를 내려주시면은 다음 작업 지시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잠시만요. 철봉 같은 경우는 주문, 가공, 도금. 이렇게 모두경영 ER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모두경영 ERP가 타사 제품하고 크게 다른 점은 저희 제품은 보안의 우수성과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교육, 기능 및 환경이 UI가 단조롭고 데이터가 방대하여도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해준다라는 부분이 크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ERP를 구축을 하기 위한 순서는 보시면은 처음에 ERP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기초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부서별로 작업 순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는 원격 AS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동영상 강의나 방문 설치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생산관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